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보카 14강 동의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뭐 다른 챕터가 다르다고 해서 단어들이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 스마트 보카 23,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꼭 23,000개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핵심적인 그 코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면 어떤 시험도 대처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의어 편에서 솔직한 뭐 노골적인 또 너무 솔직하면 사람이 순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에서는 솔직한 단어 위주로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독립부정사에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to be frank with you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frankly speak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른바 그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으로 고치면 if we speak frankly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frankly speak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frank에 해당되는 단어가 솔직한 뜻이겠죠. 그렇죠? frank입니다. frank.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frank. candid죠. candid. candid인데요. 어떤 단어에 나름의 명사형의 규칙이 있다면 그런 그 it로 끝나면요. 얘는 명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OR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candid, candor, 솔직, 담백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candor, candid, candor 이것입니다. 자, 이게 솔직한에 가깝고요. outspoken 괜찮죠? outspoken 그 다음에 straightforward 또는 first right입니다. first right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First right,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사람이 너무 솔직하고 그러면 순진하다 이렇게 합니다. 나이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나이브를 공부하다 보면은 CF 이해하고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음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얘는 나이브는 설마 이 라이브를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라이브는 그야말로 생입니다. 생. 라이브 쇼, 그죠? 라이브 비어, 라이브요. 살아있는 생의 뜻이잖아요. 생. 이 자체가 생의 뜻입니다. 립으로 발음하면 안 되겠죠. 형용사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발음은 이 K 발음을 하지 않죠. 그래서 네이브입니다. 네이브는 뭐랄까? 악당. 치한, 불안당 이렇게 번역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경찰에서는 또 시험에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의어가 스카운드럴 이런 단어, 로그 이런 단어, 밴딧 이 밴딧은 뭐냐면요, 막 강도 같은 건데 산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산적 그러니까 지금 관악산에 산적이 나타났다 이상하잖아요. 그냥 강도라고 생각하면 robber 또는 mugger 이런 단어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당, 치안 뭐 이런 거. 그런데 보통 이것의 동의어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wickedman으로 나옵니다. wickedman.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그냥 정리하면 wicked입니다. 이런 발음이 트 발음 날 것 같죠? 위크트 발음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wicked 발음 납니다. wicked. 그래서 wicked man이 사악한 인간이지 사악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명사니까 wicked man 이게 답이었댔습니다. wicked man, wicked man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단어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단어와 헷갈리지 말자 이것입니다. 자, 솔직한 단어 했고요. 이거 frank에서 frankly speaking. 자, 다시 frankly speaking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굳이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뜻이라고요. 이거를 독립 부정사로 말하면 to be frank with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알면은 뭐 이 정도에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outright, 그것도 괜찮네. outright, 교재에 있는 outright,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괴롭히다 단어가 참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괴롭히다. 괴롭히다. 단어를 보시면요. 자, 괴롭히다 단어를 거의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도 물론 있지만은 다시 bother 영작에서 이렇게 했죠.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던 것에 이미 끼쳤던 거. 그럼 I'm sorry to have bothered you. I'm sorry to bother you는요. 실례하겠습니다 뜻이죠. 폐 끼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뜻이죠. 그럼 언제 공부를 했죠? 영작에서 완료 부정사와 관련된 게 I'm sorry to have bothered you라고 그랬습니다. 완료 부정사가 뭔데요? to have pp가 공식처럼 쓰이고 완료 부정사의 근본 개념은 우리 또 문법에서 설명하게 드리겠지만은 본문의 문장을 단문으로 정리할 때 그때 주절과 종속절 시제가 다른가 봐서 다르면 완료 부정사 to have pp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시제의 응용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제의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괴롭히다의 전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bother, 이거 있어요. bother 한 번 이상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harass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harass. 여러분 harass의 명사는 harassment입니다. harassment. 그래서 sexual harassment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단어 안 씁니다.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는 성폭행이라 그랬습니다. sexual assault 기억나시나요? assault 성폭행. 그 다음에 rape도 정리해드렸죠. rape는 CF로 이렇게 다 정리해야 돼요. 강간이 되죠. 강간. 그런데 adultery는요. adultery 이런 간통이라 그랬습니다. 강간, 간통, 성폭행, 성희롱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헤러스가 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웬만한 그 수능 수준에서 정리해드리면 vex, annoy, molest, tease 이런 단어들이 뭐 일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vex, annoy, tease, molest, bully, afflict 이런 단어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torment와 plagu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다요. 괜찮죠? 그 이외의 단어들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 어렵게 나가는 게 뭐냐면 그 우리 교재도 있지만 pastor 어렵죠? pastor 이거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입을 공부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 단어가 다 정리된 위에 이런 단어들을 암기해야 되는 것이지 패스트는 편입 수준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패스트 하나만 달랑 알고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excruciate 이것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excruciate 이것도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excruciate 이것도 괜찮습니다. 되겠죠? 이겁니다. 수거로는 play a trick on 이거 했는데요. 이 play a trick on이 이거 뭐라고요? 장난치다, 속이다에 가깝고요. 이거 비교해 보세요. pull one's leg라는 단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pull one's leg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등장했는데 얘는 답이 tease에 가까웠습니다. tease 이겁니다. 이거에 가까웠어요. 얘는 사실상 장난치잖아요. 장난치지 마라. 우리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그 진짜 장난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속이다, 사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deceive에 가깝습니다. deceive. 그렇죠? deceive. 좀 구별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on이 나옵니다. play a trick on Polon's leg. Polon's leg.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 이지메. 이러해 이지메. 우리가 이지메는 말이죠. 세계화된 단어입니다. 이지메. 여기 이지메잖아. 이지메. 이지메루가 이제 동사 원형인데요. 그죠? 쓰나미가 세계화됐잖아요. 쓰나미 일본어가 세계화되었습니다. 이지메도 거의 세계화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괴롭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작 시험에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용법 to bother you 이거 하고요. 영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작 정리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I'm sorry to have bothered you.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to have pp 얘를 완료 부정사라 칭한다.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저는 완료 부정사를 부정사 다 공부한 다음에 원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데 그걸 부정사의 꽃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 전환이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의 일반론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장 전환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 border가 등장했습니다. border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과 영원한 단어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도 있듯이 일시적인 영원한 단어 반드시 이러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단어부터 정리해 볼까요? 영원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가장 쉬운 단어 endless입니다. endless love 이거죠? endless. 어떤 단어에 어미에 less를 붙이면 이것의 반대말의 형용사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priceless 같은 건 제외하고라고 그랬습니다. priceless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worthless는 뭐겠습니까? worth가 가치잖아요. 근데 worth다 less에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무가치한이 되잖아요. worthless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수준이 좀 낮잖아요. 단어의 수준이 낮은 것끼리 예를 들어 이렇게 넣으면 dateless, timeless. 그래서 이쪽에 다시 limit이 한계잖아요. 한계가 없어. 무한해. bound가 한계죠. bound가 없어. boundless. 별거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permanent 쓰죠. permanent. 이런 걸 씁니다. permanent. 보통 임시 주소가 거처가 아니라 자기가 늘상 사는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 permanent address라고 그러죠. permanent addr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perpetual 괜찮아요. eternal 많이 쓰죠. eternal. 그래서 여기 명사형 여러분 많이 구경하셨을 거예요. eternity 영원이죠. 영원. eternity입니다. eternity. perennial도 좋은 단어죠. perennial. 원래 어원 자체가 peren은 막 through거든요. 그래 annual은 이건 뭐 이어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겁니다. 계속 perennial. 괜찮죠? perennial, eternal, perpetual, permanent 이렇게 쭉 정리, endless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verlasting 이런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everlasting. 이것도 좋습니다. everlasting. 영속하는. lasting도 괜찮아요. 그냥 lasting. 막 영속하는, 영원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순간적인이죠. 순간적인 단어의 전형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temporary죠. temporary. 그죠? temporary는 각종 시험의 말이죠. 주도하는 단어는 아닌데 꼭 이렇게 하나 끼워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거와 관련돼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수거와 관련돼서 나온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temporary 써놓고요. temporary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이 temporary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make do inconvenience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make do inconvenience.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 make do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겠죠. 아, 이건 불편이잖아. inconvenience는 inconvenience. convenience가 편리 뜻이니까 convenience store 아시죠? 그럼 in을 붙이니까 반대말이 된 거예요. 이게 나세음이니까. 그죠? 그러면 make do inconvenience는 일시적 불편입니다. 항구적인 게 아니고 그때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temporary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rovisional govern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government인데요. government 정부죠. government. 여러분, provisional government가 무슨 단어, 무슨 정부일까요? 일반적으로 신문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이 대신에 interim 이런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interim government가 뭘까요? interim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잠정적인 임시의 뜻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니까 일시적인 정부잖아요. 때로는 과도정부라고도 합니다. 이것 동의어가 temporary로 치면 나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 많이 풀어볼수록 정말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이런 단어들 fleeting 이건 뭐냐면요. 순간적인 뜻입니다.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fleeting. 이런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short-lived. 그럼 여러분 short-lived tree 무슨 나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short-lived tree 그러면 순간적 나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순간적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1년생 나무입니다. 1년생. 한 해만 살고 죽는 거죠. short-lived. transient 이런 단어도 있고요. 이 발음은 transient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transient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transient shower 그러면 그냥 잠깐 내리는 소나기예요. transient shower.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정말 놓칠 수 없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놓칠 수 없는 단어 그게 바로 ephemeral이죠. ephemeral이 순간적인 뜻입니다. evanesc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vanescent. 자, 다시요. 자, evanescent라는 단어 A인데 좀 이상하다 하겠습니다. evanescent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친구입니다, 여러분. evanescent, ephemeral. 이 두 개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evanescent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ephemeral과 evanescent가 항상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경찰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시, 사시 다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중에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단어가. 물론 temporary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놓쳐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momentous와 momentary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잠깐 이쪽에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토익에서 구별을 요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moment란 단어가 있잖아요. moment는 순간이란 뜻도 있지만 중요성이란 뜻도 있죠. 그런데 momentaus란 단어하고요. momentary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순간적인 일시적인 단어의 동의어가 어느 쪽일까요? momentous는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한 뜻이고요. 얘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뜻입니다. momentary. 기억하세요. 자, momentary, evanescent, ephemeral. 여러분, 이 단어 잠깐 보세요. 이만큼이 무슨 단어겠습니까? 여기 A까지. ephemeral. 하루살이입니다. ephemeral, 하루살이. 그러니까 ephemeral은 뭘까요? 하루살이의, 그러니까 일시적인 단명의. 그래서 때로는 덧없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mpty 뜻이 empty. Life is empty. 그러면 인생은 공허하다. 인생은 덧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특히 temporary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일시적인과 영원한 단어를 한꺼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인접한 단어가 또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그 동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인접한, 얘는 시험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이웃 하면 neighbor, 형용사는 neighboring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neighbor, neighboring 이런 건데 시험에 나올 단어는 많이는 없어요. 여기서는요. 얘는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변. 그 주변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역 근처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은 역 근처다. 거창하게 formal sentence로 말하면 My house is located near the station. 좀 더 길게 My house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My house is near the station이죠. 그러죠? My house is near the station. 조금 길게 My house is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조금 더 길게 My house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in the vicinity of를 볼게요. 이게 수거예요. in the vicinity of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in the vicinity of가 뭐라고요? 인근에, 근처에 뜻이에요. 가까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near입니다. near. 그러니까 근처에 그러니까 in the vicinity of the station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을 near the s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어 어느 편입 정도에서 나왔는데요. 편입도 학교마다 틀리잖아요. 학교마다 그 레벨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리고 사실 편입이라는 게 여러분 뭐 보셨으면 알지만 또는 뭐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 또 알겠죠. 공무원에서 이렇게 수준을 약간 높여서 공부하려 치면 편입 영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또 그렇게 뭐 단과 강의도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한 과목 가지고 뭐 그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험에 나올 때 답이 뭐였었냐? vicinity가 뭘까요? 그러면 명사로 말해줘야 하잖아요. neighborhood입니다. neighborhood. neighborhood입니다. 뭐랄까요? 이웃 같은 거, 근처. nearness죠. 자,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vicinity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요. vicinity, facilities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되게 아파트 이렇게 그 맵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거를 레전드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vicinity, facilities는요, 뭐 어떻게 번역하냐면 근린 시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설로 많이 쓰이잖아요. 편의 시설 같은 거 쓰이잖아요. facilit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인근의 이웃의 단어를 어떤 단어? 쉬운 단어? neighboring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neighboring. 그런데 이 동의어가 adjacent 이런 단어가 시험에 등장한다고요. adjacent. adjoining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뭐 교재도 있습니다. adjoining, adjacent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바로 contiguous입니다. contiguous. 명사는 contiguity, G-U-I-T-Y죠. contiguity. 이게 바로 proximate이죠. proximate. 단어들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neighbor는 쉬운 단어입니다. neighboring, neighborer 뭐예요? 이웃이잖아. 이웃 사람. neighborhood, vicinity, neighboring, 형용사, adjacent. adjacent nation이 일본 같은 나라죠. 인근 국가죠. 인근 국가. adjacent nation, adjoining.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봐보세요. contiguous입니다. contiguous.
괜찮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단어. 그 다음에 전염성이 있는 이 단어도 괜찮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스로 할까요? 사스? 또는 AI로 할까요? 구제역이라 할까요? 자, 이 주어는 얘는요. 구제역은 그러면 푸드 앤 마우스 디지즈라고 그랬죠? 구제역은 전염병이다. 그럼 뭐라 할까요? 푸드 앤 마우스 disease. 자, 여기 전염병이다. 그러면 여기 병을 또 두 번 쓰니까 조금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푸드 마우스만 쓸 수는 없잖아요. 질병을. 그렇죠? 그러면 disease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전염성이 있는을 뭐라 한다고요? 전염은 두 가지 단어 있어요. contagion, infection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전염 명사 infection, contagion 이 두 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형용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Confectious, confection, confectious, contagious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infectious 또는 contagious 교재에 있죠? contagious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contagious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 스펠링이 이상하네. contagious 이렇게 되겠죠? contagious I죠? contagion 이거는 맞고요. contagion. 물론 communicable 이것도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염병 infectious disease 또는 contagious disease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넘어서 그 위조하다, 날조하다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조하다, 날조하다, 꾸미다, 조작하다 이런 단어 있죠. 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저기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써보셔야 돼요. 단어 암기하실 때 이거 써와야 돼요. 눈으로만 봐야 돼요.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써보셔야 되죠. 그래서 많이 써봐야 영어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스펠링. 미국에서도 스펠링 비라고 그래서 스펠링 비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화도 가끔 있던데요. 스펠링 비가 스펠링 단어 테스트 대회잖아요. 스펠링 비가요. 그래서 이 스펠링 비를 하는데 이 스펠링 비에 나오는 그 스펠링은 정말 만만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펠링 비의 어려운 점이 뭐냐?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글로 쓰면은 알잖아요. 많이 써봤으니까. 그 써보는 라이팅은 스펠링을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뭐 잘하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말로 하려 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뽑아놨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도 몇 명 나갔던 적이 있어요. 스펠링 비.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스펠링이 그 네이티브도 되게 어려워하는 게 스펠링입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한자로 써봐라. 한자로. 거의 못 쓸 거래요. 그러죠? 한자. 네,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든벨에서 많은 학생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좋은 문제 하나가 뭐냐면 간단한 한자 문제를 딱 내는 거다. 그러면 못 쓰죠. 그래서 한자도 되게 취약한데 아무튼 스펠링과 그거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펠링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이티브도.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말은 뭐 거지도 잘하죠. 자, 그러면 그 위조하다, 날조하다 다양한 단어들을 써놨는데요. 거기에서 괜찮은 단어 3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ounterfeit입니다. 일단요. counterfeit money는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counterfeit money.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counter,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위조화폐입니다. 위조화폐. counterfeit은 형용사, 동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명사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동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위조하다, 날조하다, 뭐 조작하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단어가 fabricate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fabricate. 그 다음에 fake이죠. fake. 그 다음에 forge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forge. 자, 위조하다, 조작하다, 날조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forge, fake, fabricate, counterfeit입니다. 수거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make up story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를 꾸며내다 뜻입니다. make up. 스펠링을 잘 보세요. make up. CF make up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도망치다입니다. 도망치다. run away 뜻입니다. flee 뜻이고 escape의 뜻이다. 좀 어려운 단어 뭐가 있었죠? 수거? 도망치다? take to one's heels. take to 소유격 one's heels 이런 단어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escape, flee 이런 거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concoc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concoct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날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뭐죠? 꾸미는 거예요. concoct. 이게 좋은 단어고요. 괜찮은 단어가 그런 게 있습니다. falsify는 뭐 이건 쉬운 단어죠? false 있잖아요. false 형용사. falsify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가 이거라고요. false라고요. 이거 모르시는 사람 없잖아요. false. 그죠? falsify 이렇게 됩니다. 위조하다, 꾸며내다, 막 날조하다 뜻이죠. 여기서 괜찮은 단어는 이 counterfeit 시험에 잘 나오고요. fabricate, fake, forge 이런 단어. 그러니까 forged money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될까요? 위조화폐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뭘까요? 화폐를 위조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 막 논문 위조하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영자신문에 막 이렇게 쭉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뭐 늘상 나오는 거죠. 이런 관련된 사건이 항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봐오시면 그냥 동요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 보실 때 동요도 뭐였었더라? 이게 막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때 또 한번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feign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냐면 뭐뭐 인체하다에 가까운 단어죠. 인체하다. 그러니까 꾸미는 거겠죠. 그렇죠? 꾸미를 가장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그 유세지를 공부하실 때 여기다 그냥 막연히 동의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위조하다, 날조하다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요. 예를 들어서 시험 나오는 유형이 이렇습니다. He made believe not to hear 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ke believe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이 해석이 뭘까요? He made believe not to hear me, not to see 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내 말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뜻이죠. 이게 인체하다 뜻입니다. make believe가 인체하다 뜻이에요. 뭐뭐 인체하다. 나를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럼 to see me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여기다 not을 붙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준동사의 부정은 그 앞에 not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동사가 뭐죠? 그러면 준동사라는 것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일컬어서 준동사라는데 그런 원래 동사에서 나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문법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조금 돼야 이 단어도 이렇게 암기가 잘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feign 이렇게 되죠. feign. 그 다음에 pretend입니다. 이거 수준 잘 안 벗어나죠. 그죠? 세 개 딱 정리하세요. feign, pretend, make believe 정리하실 때 made believe 정리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make believe 이렇게 원형으로 정리하셔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illness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만 활용되면 글을 모르게 됩니다. 해석을 매끄럽게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을 가장하다? 그래서 뭘까요? 꾀병부리다죠. 꾀병부리다. 이 꾀병부리다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저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멀링걸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공부할까요? MAL 어원 동네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럼 제가 MAL
그 어원 뒤에 브록에 있잖아요. 그때 am 찾아가서 또 공부하시면 되는데 멜의 어원이 뭐였대죠? bad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쫙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feight의 명사형은 faint가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feint가 뭐야? 신형 흉내죠. feint motion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여러분 받아쓰기 뭐 꼭 시험이 아니래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 미국에 공부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쓰고 싶었어. 그때 feint, 자 feight의 명사형이 faint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잘못 써서 CF 보세요. faint구나 이렇게 쓰시면 섭하다 그 얘기입니다. faint는 형용사로 말하면 희미한, 명사 동사로 말하면 기절하다죠. choke 같은 건 질식하답니다. 또 제가 choke는 질식하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분필 단어를 쓰고 있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choking weather 그러면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막 더위가 날씨입니다. choking weather, stifling weather, suffocating weather, 또는 smothering weather, sticky weather, muggy weather, sultry weather 기억나시죠? 네, 그런 단어를 쓰는 단어고 그렇습니다. 이 faint는 다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희미한 그러니까 가느다란, 약한 이래서 약한 단어끼리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강한 단어도 정리하면 너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위조하다, 날조하다 여기까지 지금 사실 보면서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feight는 용법을 조금 달리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어차피 feight과 pretend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잠깐만 보시면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Put on airs 번역 어떻게 할까요? Put on airs. 여기 여러분 이거 말할 때 s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말로 하라 치면 어떻게 할까요? Done put on airs 이렇게 말하게. Done put on airs 이렇게 말하게. Done put on airs. Done put on air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air란 단어에다가 s를 붙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 문법에서는 굳이 이렇게 말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분화복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는 만약에 분화복수에 대해 설명해달라면 모를 겁니다. 근데 얘는 안다는 거지. 우리 문법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치죠. 분화복수가 뭐죠? 그랬더니 명사에 s 붙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어는 공기 같은 거죠. 에어스는 뭐예요? 뽐내는 태도죠. 그럼 put on airs는 뭘까요? 그냥 잘난 체 하다죠. Don't put on airs 그러면 잘난 체 하지 말라 뜻이겠죠. 또 뽐내지 말라 뜻이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물론 put on은 뭐 언제 많이 쓰이죠? put on. put on weight 그럼 뭘까? put on CF 정리. put on weight 시험에 잘 나오는 put on weight 그러면 요거네요. 살찌다죠. 체중이 늘다죠. 그래서 얘가 뭐냐 경찰에서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gain이라는 뜻이다. gain weight이 살찌답니다. 반대가 뭘까요? 살을 빼다, 살이 빠지다, 살을 빼다. lose죠, lose. lose weight입니다. 살 빼고 싶다. I'd like to lose weight. I'd like to lose weight. 물론 살찌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동의어 편에 많은 건 뭐 하지 못했어도 뭐 수십 개는 우리가 한 파트에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의어 시간에 정리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잘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